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구먼 김미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말해봅시다. 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단어들이 후보로 떠오르세요? 세계적인 규모와 공신력을 자랑하는 모 영화제의 뒤풀이 파티가 열렸을 때 실제로 한 배우가 동료들에게 향해 건배사로 던졌던 질문이래요. 누군가는 아름다움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 어떤 배우는 믿음을 꼽았고 어떤 감독은 가족, 또 다른 누군가는 건강을 꼽았다는데요. 그중에 이런 멋진 대답을 내놓은 감독도 있었대요. 저는 관심입니다. 인생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에 대한 관심. 나를 위해 인생이 준비해 둔 관심,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지금 당장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아마 우리 인생은 수십 개, 수백 개씩 나를 위한 관심들을 준비해 놓고 있을 거예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곽도원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난 시간에 대상포진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해 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는 질환인 만큼 본인의 생활 자세나 습관들을 좀 개선을 시키고 또 자신의 건강 상태를 항상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치료할 때도 좀 면밀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또 어떤 미니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만성 피로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 직장인이고 연세 드신 분이고 뭐 자도 피곤하다, 쉬는데도 피곤하다 이런 분들 많이 맞습니다. 계시잖아요. 네. 근데 필요하다는 거는 다들 이렇게 느끼실 텐데 네. 만성 피로만큼이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것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만성 피로라고 하면 다들 알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정확히 어떤 거다라고는 진짜 모르겠고 대부분 만성 피로라고 하면 힘들다, 좀 지친다, 좀 쉬고 싶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하거든요. 뭔가 보충해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시죠. 이런 말도 맞지 않나요? 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네. 우선 일단 만성 피로가 뭐냐를 좀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네. 이제 사전적인 정의만으로 보면은 쉬어도 피곤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만성 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니 제 주변에서도 좀 그런 분들은 참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주변에 참 많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홍삼이나 뭐 비타민 예. 뭐 등등 건강기능식품 몸에 좋다는 것들 이렇게 막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대로 치료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뭐 한의원 보약 같은 거 찾으시기도 하고요. 네. 근데 왜냐면 이 전통적으로 피곤하다, 힘이 없다 이러면은 몸이 허해서 그런다 네.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그런 보조식을 찾게 되시는 것 같아요. 몸이 허해서 그런 증상이 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 몸이 허해서 그런다 다들 네. 생각을 하시죠? 네. 근데 재밌는 것이 이 만성 피로라는 게 단순하게 허해서 찾아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물론 이제 허해서 찾아오는 경우들이 가장 많긴 합니다. 네. 허하다는 거는 요즘 나 잘 먹는데 왜 몸이 허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첫째로 영양분들이 제대로 몸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둘째로는 몸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좀 안 좋거나 약하거나 이러면은 제대로 몸이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몸이 허해지게 돼서 그럴 때는 보통 보약을 많이 쓰시죠. 네. 근데 이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네. 나는 뭐 일도 안 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쉬기만 하는데 너무 피곤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선 내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꽤 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지금 얘기해 주셔서 언뜻 생각나는 건데 네. 이제 몸 건강, 마음 건강에 상담 문의를 많이 주시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뭐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만 있는데도 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쵸.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이 또 내가 피곤하다 이러니까 아, 나는 더 쉬어야 돼. 네. 아니면은 뭐 또 뭐 보약을 먹어야 돼.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 경우는 완전 다른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 특징을 보면은 집에 있으면 피곤한데 친구랑 같이 백화점 쇼핑하면은 아유, 막 안 기운이 나요. 네, 저도 지금 당장 안 피곤해지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허약증이라기보다는 기체증이라고 해서 몸이 순환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 이럴 때 자꾸만 뭘 억지로 몸에 쑤셔 넣으면은 더 순환이 막히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몸을 순환시켜주는 약을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한약으로 예를 들면은 뭐 이진탕이라든지 네. 뭐 곽향정귀산이라든지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원장님 말씀은 네. 이게 만성 피로라고 하는 것이 몸이 허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운이 잘 돌지 않아서 네. 오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네. 이 만성 피로라는 거는 참 우리가 피곤하다 이 하나로만 보시는데 네. 엄청나게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알아야 될 것이 이 많은 원인들이 있고 또 만성 피로는 절대로 이 피로 하나만 혼자서 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군요. 반드시 동반된 어떤 증상들이나 네. 아니면은 다른 질환과 함께 오게 돼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갑상선 뭐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암 치료 받고 계신 분 좀 심각한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고 네. 작게는 뭐 위염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깨가 뭐 아픈 분들, 네. 뭐 오십견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뭐 어깨가 아픈 게 너무 신경 쓰여서 피곤하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단순히 신경 쓰여서 피곤하다기보다는 이런 통증이나 질환들 자체가 우리 몸을 또 피로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는 그 질환을 치료를 해야 되고 또 그 외에도 검사상 나타나지 않는 각종 불편감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 반드시 이거랑 연관을 해서 같이 치료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만성 피로라고 하는 것이 원인을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다른 질환을 또 통해서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원인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인으로는 뭐 나열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네.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는 9가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선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네. 첫 번째로 식습관과 관련된 만성 피로가 있고 두 번째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술 마시는 거 상당히 많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일을 많이 하는 거 그래서 오는 만성 피로 있겠죠. 네. 그 네 번째가 참 재밌습니다. 마음을 많이 써서 오는 그러니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해서 오는 만성 피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나머지 것들 이제 모두 쭉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제 몸의 오장육부와 관련돼서 오는 것들이 있는데 간 그리고 우리 심장 그리고 비위계통 그리고 폐 그리고 신장계통 이런 쪽이랑 관련돼서 오는 간신비폐심. 그쵸. 네. 그게 약해서 오는 만성 피로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군요.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네. 차근차근 설명드릴 건데 네.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체크해보면서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 식습관 네. 어떤 건가요? 네, 첫째로 식습관이 좋지 못해 생기는 만성 피로입니다. 네.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전쟁 나서 막 먹을 거 없고 이런 그렇죠. 시절에 비하면은 허에서 오는 경우보다 이 식습관 때문에 오는 피로가 상당수 늘어났어요. 많이 먹어서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네. 많이 먹어서 만성 피로가 되는 경우입니다. 예. 이럴 때는 보약이 아니고 오히려 이 복부 순환을 도와주는 약을 찾아야 돼요. 그렇군요.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절제되지 못한 식습관을 하는 분들. 네. 아침은 굶고 뭐 밤에 많이 먹고 예. 먹고 나면 자꾸 눕고 그런 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 위장 기능이 원래 약한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조금만 먹어도 자꾸 체하고 그렇죠. 뭐 탈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몸의 피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일례로 한 여성분이 있었어요. 네. 그분 같은 경우 너무너무 피곤하다고 해서 찾아오셨는데 좀 진찰하다 보니까 다른 부위에 비해서 배가 좀 많이 나오신 거예요. 이제 젊은 여성분인데도. 네. 그래서 얘기를 잘 들어봤더니 평소에 아침 식사를 이제 회사 출근해야 되니까 매번 걸으시고
이제 밤에는 계속 야식을 드시고 먹고 나면 또 바로 주무시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 일어나면 너무너무 피곤하시대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우리 몸이 밤에 잘 때 좀 쉬어줘야 되는데 먹을 게 든 상태로 잠을 자게 되면 제대로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은 보약을 줘달라고 찾아왔어요. 뭐 우리 아니면 뭐 십전대보탕 이런 걸 생각하고 오신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정반대가 되는 양위탕이라는 약을 처방을 했습니다. 이 약은 보약이랑은 완전 거리가 먼 약이에요. 빼주는 약인가요? 예. 뱃살을 빼주고 복부 순환을 시켜주는 약인데 이 약을 먹고 나서 소화도 잘 되게 되고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고 몸이 오히려 이제 많이 개운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첫 번째 식습관의 문제는 사실 비우는 게 어떻게 보면 해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막 건강보조식품 이런 걸 찾으실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피곤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더 피곤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오히려 밥 먹고 나서 잘 걷고 야식을 좀 중단하시고 약을 찾는다면은 같은 한약이라도 이런 몸의 순환을 도와주고 살을 빼주는 약을 먹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술에 대한 얘기 해주셨어요. 술이 또 왜 어떤 만성 피로를 또 불러오나요? 예,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거죠. 근데 이 술로 인한 만성 피로는 뭐 어제 하루 술 먹고 피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꾸 술을 먹은 게 쌓이고 쌓여서 안 먹는 날도 피로해지는 거를 이제 술로 인한 만성 피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걸 우리는 흔히 말하길 주독이 쌓였다고 얘기하죠. 근데 주독이라는 건 알코올이 몸에 누적됐다기보다는 이제 술로 인해서 몸이 망가졌다는 표현으로 보시는 게 옳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50대 남성분인데 술을 거의 매일 드신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안 먹는 날에도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근데 직장 때문에 술을 안 먹을 수는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해결을 해달라고 왔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보약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보약이 아니고 술독을 풀어주는 약을 드려야지 오히려 만성 피로가 풀립니다. 그래서 술독을 풀어주는 약인 대금음자를 처방을 했는데 그리고 이거를 복용하고 나니까 이제 술 먹고 난 다음 날 자고 나서 훨씬 개운하시고 그리고 술도 좀 더 빨리 깨시고 피로감도 훨씬 덜 하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술과 멀리 돼야 되는 그러니까 안 먹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게 어쩔 수 어렵죠. 없는 분들이 아무래도. 있죠.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또 얘기해 주셨던 게 너무 많이 써서 몸을 너무 많이 써서 피로가 오는 경우 이 부분은 정말 많이 썼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세 번째는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만성 피로의 원인이랑 이제 거의 근접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막노동하는 분들, 뭐 식당 일이나 아니면 뭐 청소일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새벽에 또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뭐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진짜로 몸이 허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혼부부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이런 종류의 만성 피로가 올 수 있는데, 그럴 수 있군요. 그렇군요. 이런 경우를 이제 노력상이라고 해서 몸을 많이 써서 오는 만성 피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야말로 진짜로 보약을 써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약으로 뭐 보주익기탕이나 뭐 이기승향탕 뭐 이런 약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뭐 녹용이 들어간 약들도 이런 분들한테 잘 맞죠. 그 식당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보약을 짓고 싶다고 온 한 여성분이 계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일도 너무 많이 하셨고 거기다 나이가 50세 정도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갱년기 증상이 같이 겹쳐버린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 갱년기 오면 또 그 자체로도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보충해주는 힘든 일 한 거를 보충해주는 것과 갱년기를 치료해주는 거를 같이 고려를 해서 이 쌍화탕이라는 약을 처방을 했더니 이 땀 많이 나고 뭐 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도 많이 좋아지시고 똑같이 일할 때도 훨씬 더 한결 더 편하다고 얘기하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인데요. 마음을 많이 쓰고 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경우에 만성 피로랑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신경 많이 쓰면 피곤하다는 건 사실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나 피곤하니까 이 피곤하다는 결과만 보고 쉬어야 돼. 좋은 음식 먹어야 돼.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 경우도 앞서 말한 음식으로 인해서 몸이 피로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만성 피로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좀 그냥 쉬기보다는 네. 뭐 재밌는 뭐 놀이를 찾으신다든지 아니면은 운동을 해주신다든지 재밌죠? 필요한데 오히려 더 움직여야 된다고 네. 하니까 네. 그러면서 생각을 없애주는 뭔가 활동을 자꾸만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머리를 좀 단순하게 식혀야 되는군요. 네. 이 노심상 이런 경우를 노심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마음을 피로하게 해가지고 몸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경우예요. 그렇죠. 이제 몸을 쓰는 경우는 우리가 막 옛날에 그 영화에나 나오는 그 노역장에서 이런 노예가 아닌 이상은 네. 힘들어 죽겠으면 어쩔 수 없이 쉬게 돼요. 근데 마음은 안 혼자서 되죠. 그쵸 뭐 생각이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은 꼬리에 꼬리를 그럼요. 물고 뭐 혼자서 뭐 성백채도 지을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되죠. 끝이 없어요. 네. 마음이라는 건 정도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부터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 흔히 암도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치료를 이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대표적인 약으로 뭐 우리 알고 있는 우황청심환이라든지 막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네. 아니면 좀 뭔가 긴장할 일이 있으면 우리 우황청심환 먹잖아요. 그렇죠. 이외에도 좀 예민한 분들, 뭐 귀비탕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런 커다란 스트레스가 아니고 네. 나 내일 출근하기 너무 싫어.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 예. 이런 분들도 이런 노심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 만성 피로를 만들어요. 일례로 백화점 일을 하느라고 너무 피곤하다고 찾아온 한 여성분이 계셨었어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을 해서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었는데 네. 제가 진찰해 보니까 일을 해서 피곤하다기보다는 이 직장 일에 대한 이 지루함 그리고 또 성격 자체가 워낙 이런 마음적인 상처를 받기 쉬운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뭐 거의 하루에 뭐 10시간 이상을 일하는 분이었음에도 아휴. 보약을 제가 처방해 드린 게 아니고 네. 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약인 곽향정기산이라는 약을 처방을 해줬어요. 전혀 보약이라는 반대되는 약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요거를 복용하고서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셨는데 어. 이 보름치 복용하고 나서도 내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어머나. 예, 아침 일어나는 게 훨씬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네. 이 같은 피로라고 해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말씀을 듣다 보니 만성피로라고 해서 정말 다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네 가지만 들어봐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또 해답도 있고 네. 아니, 더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비워야 되는 것이 답일 때도 있고 네. 머리를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되는 것도 있고 네. 또 마음을 다스려서 만성피로를 또 없애는 네. 이런 이유들이 만성피로가 단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다섯 번째도 참 궁금해져요. 네. 이번이 이제 간신비폐라고 하셨나요? 예, 간신비배신이라고 네. 이제 요 경우는 사실 앞서 말한 경우들의 참 핵심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이제 몸이 진짜로 허해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네, 이 경우가 이제 알고 있는 흔히들 알고 있는 내가 몸이 어디가 안 좋아서 피곤한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경우는 이제 앞서 말한 그런 경우들이 좀 오래된 가지고 정말 더 증상이 심해진 경우, 네. 그리고 아니면 다른 질환들을 오래 앓아서 몸이 더 약해진 경우, 아니면은 뭐 항암 치료를 받으셨거나 어떤 몸에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으셔서 몸이 약해진 경우가 다 이런 경우에 포함되게 되는데요. 그렇군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에 따라서 간신비폐신 이렇게 5개로 큰 분류로 나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간단하게 사례들 위주로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이제 몸이 너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사례들 중에 어떤 경우가 자신이랑 비슷한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간어증인데요. 네. 60대 여성이 내원을 했어요. 근데 얼굴이 창백하고 빼짝 마르시고 입술이 또 하얗신 거예요. 그리고 눈이 침침하시고 아유. 그리고 자꾸 어지럽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내원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손발톱도 보면 가스러미가 잘 일어나시고
자꾸 부서지신다고 얘기를 해요. 손발톱이. 그런 분들 있으세요. 네네. 이런 분들은 근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 주제가 피로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이 없다고 자꾸 일어나면은 막 앉아 있을 수가 없대요. 너무 힘들다고. 이분 같은 경우는 간어증으로 인한 만성 피로로 이제 몸에 혈액을 보충해주는 네. 사물탕이라는 약을 처방을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복용하고 나니까 입맛도 많이 돌아오고 이제 기운 없는 것도 어지러운 것도 많이 좋아지고 그랬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공진단 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공진단도 이 간어증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약이에요. 근데 사실 공진단은 모든 종류의 이 허증과 피로에 좋은 약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사양이라는 약재가 들어있기 때문인데 네. 이 사양이 그 러시아 사양누루액에서 나오는 그 분비물을 건조시킨 네, 게 네. 이 사양이거든요. 네. 거의 모든 보약제 중에 가장 효과가 빠르고 좋고 가장 고가의 약 중 네. 하나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저희 병원 근처에 모 예중 예고가 있는데 네. 그 연습량이 아무래도 좀 과도하고 많죠. 예, 그리고 또 체중 관리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무용하고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잘 먹지도 않고 그리고 기운이 없고 힘들고 또 스케줄 따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많이들 쓰러지죠. 그래서. 예. 네. 그리고 뭐 약 이렇게 봉지로 된 약도 잘 못 챙겨 먹고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학생이 한 분 찾아와가지고 아. 공진단을 처방했는데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공진단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너무 노령으로 힘든 분들이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분들 아니면은 뭐 자주 활동을 하느라고 약을 잘 못 챙겨 먹는 분들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심어증이 있습니다. 네. 심어증이 이 심장 기능이 약해가지고 만성 피로가 온 경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아까 말한 노심상 있죠. 네. 그 우울하다든지 네, 이런 게 네, 네. 오래된 분들은 아까는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풀어줘야 된댔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되면은 진짜로 몸이 허약한 증상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더 어려워지게 돼요. 왜냐하면은 마음을 풀어주는 약이랑 그 몸을 보충해주는 약을 함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군요. 그런 경우도 있고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분들도 이 심어증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여성분이 찾아왔는데 이분은 나이가 좀 있는 분이었어요. 네. 근데 너무너무 피곤하대요. 근데 어릴 때부터 가슴이 잘 두근거리고 막 겁이 많고 하루 종일 이제 근심 걱정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그런 것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뭐 자녀 네. 걱정. 이 그렇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러면서 몸이 피곤해지는데 피곤할수록 또 더 예민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심장을 좋게 하고 생각을 줄여주는 약인 귀비탕을 처방을 했습니다. 이 약을 먹고 나니까 깜박깜박하던 것도 많이 좋아지시고 마음도 많이 편해지시고 잘 그랬다고 됐네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참. 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비위 네. 쪽인가요?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소화기계통이 안 좋은 것이 오래되어 생기는 이제 만성 피로입니다. 네. 이 케이스는 이제 위암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위 부분 절제를 하고 나서 너무 입맛이 없고 또 힘이 없으니까 자꾸 먹고는 싶은데 네. 들어가진 않고. 음식은 들어가진 않고 네. 그렇다고 해서 찾아오신 분인데 또 위암 수술 후에 보충해주는 또 약이 따로 있습니다. 네. 삼정백춘산이라는 약을 처방을 해주는데 그 약을 먹고 나서 입맛도 많이 돌아오고 네. 살도 올라오고 그랬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네 번째인가요? 네. 네. 네 번째로는 이제 폐가 안 좋은 분들의 만성 피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환자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도 60대 남성분이었어요. 네. 감기가 걸린 줄 알고 처음에 감기약을 이제 계속 처방받아서 먹었대요. 네. 근데 그 감기가 2달째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떨어진다고 이 감기 좀 해결해 달라고 해서 오셨어요. 네. 근데 진찰해 보니까 감기가 아니고 이 폐허증에 속하는 거예요. 네. 알고 봤더니 거의 한 6개월, 7개월 전부터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대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 감기 기운 같은 게 또 생긴 거예요. 애초부터 이분은 감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이런 폐허증 같은 경우도 감기 유사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단을 내리고 감기약이 아니라 네.
보약을 사용을 했어 오히려. 보약인 인삼 양념탕을 사용을 했는데 그걸 먹고 나서 피로도 많이 개선되고 감기 기운도 떨어지고 실제 감기인 경우에는 보약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분은 감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약으로 이게 치료가 됐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5번째 네. 남았네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어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장 기능 개통이 네. 안 좋아가지고 온 만성 피로인데요. 네. 이제 만성으로 척추가 아프고 힘이 없는데 말하기를 척추에서 피로가 몰려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 특징이 또 입술 주변에 자꾸만 이 물집 단순포진이라고 물집이 자꾸 잡히신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분은 그 신어증을 치료해주는 가감팔미안이라는 약을 처방을 했는데 네. 이걸 복용하고 나서 피로도도 많이 개선이 되시고 그리고 단순포진도 거의 뭐 2주에 한 번씩 날라고 하면 다시 생기고 날라고 하면 다시 생기고 이렇게 되셨다고 하는데 없어지고 나서는 2달 동안 안 생기고 2달 만에 처음으로 생기고 그 이후로는 수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생겼다고 네, 그랬던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사실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만성 피로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한 피로함 네. 그리고 뭐 좀 힘들었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세심하게 원인을 이렇게 달락달락 얘기를 해주시는 걸 들어봤더니 아 이래서 만성 피로가 생길 수 있겠구나. 네. 그리고 저도 그중에 체크를 좀 해봤거든요. 네, 네. 아직까지는 네. 그렇게 심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네, 다행입니다. 네,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오늘 그리고 또 체크를 해보시면서 참 재미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들으시면서 또 네. 보시면서.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원인을 찾는 노력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만성 피로라는 게 네. 저도 이거 내용 말하면서 참 이 청취자분들이 새로운 것 내용들을 아 네. 이게 진짜 몸에 허약해서만 그런 게 아니구나. 예. 이것만 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네. 와 정말 많이 얻어가신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생각해도 참 재밌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네네네. 물론 제가 말하는 거지만 네. 이 원인이 참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헛걸음하지 말고 네. 올바른 방향으로 이 피로를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원장님 말씀이 만성 피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미니 강의 오늘은 곽도원 원장님께서 만성 피로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고 가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